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우 힘들어. 이 고령화 세대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대박 고령화. 네. 우리 김성훈 과장도 이제 고령화 돼가는 건가? 같이 늙어가는 처지 아니야? 같이 늙어가는 처지죠. 네. 예, 요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네, 음주 가무 때문에? 아니요. 그럼.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요새 좀 피곤한 일이 많네요, 이래저래. 네, 이승원 교수는. 고령화지, 이거는. 저는 어저께, 네. 대학생도 아닌데, 네. 기록적인 네. 음주 시간. 그럼 뭔데? 음주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기록적인 음주 시간. 몇 시까지요? 4시부터 9시까지 술 먹고, 방송 끝나고 1시부터 또 저녁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네. 집에 갔더니 5시. 네.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가 오늘 날짜부터 확인드려야죠. 오늘 7월 22일이고요. 네. 화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동시효과를 향해서 시도는 그런 시간에 오늘 13번째 시간을 녹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단촐하게 말해요. 네. 저랑 주전자 마이클 리 이양입니다. 인사도 안 했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각 김성훈입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서 오늘 단출하게 하겠네요. 당분간 또 세 명제대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강 선생께서 또 일이 있어갖고 당분간 참여 못하게 됐다는 거 일단 팬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따지하우를 못 들으니까 좀 섭섭하긴 하네. 따자하오. 좀 들어야 되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뭐 이거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럼 또 중국 전문가도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시장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저희 녹음하는 날은 코스피가 다시 한 1%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60포인트 언저리고요. 코스닥도 한 0.6% 그 정도 내리고 있고요. 오늘 아마 화요일 날 오늘 현재 외국인의 압도적인 매도가 어제는 1,200억, 오늘 벌써 동시효과 아직 안 됐는데 3,800억, 동시효과는 4,000억 넘는 매도가 나오는 것을 일단 추정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저께 한 600억 나왔거든요. 순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한 35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이것저것 얘기하겠고요. 일단 김성 과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저는 특별한 게 없고, 네. 항상 공부하는? 장 중에 보고, 네. 장 끝나고, 또 보고. 저희 센터는 항상 또 4시부터 또 스터디를 하거든요. 공부하는 네. 본인. 네. 네, 스터디를 하고, 네.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 또 저도 사무실 나와서 또 항상 또 있고. 네. 데이트는 언제 하고요? 데이트요? 네. 데이트를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데이트 야금야금 시간 될 때마다. 네. 네.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센터에 와서 공부하는 본인. 네. 네. 저희 센터가 좋아요. 네. 시원하고. 네. 냉장고 열어보면은 네. 먹을 거 꽉꽉 차 있고. 일요일 날도. 그럼요. 네. 저희 센터의 냉장고는 화수분이라서 네. 과자, 온갖 종류의 과자부터 해가지고 허니버터 이런 것도 있고. 허니버터는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과자, 음료수, 각종 음료수에다가 네. 과일에다가 네. 아이스크림에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이렇게 나왔더라도 집처럼 편하네요. 혼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밤에 좀 제 방에는 또 이제 또 텔레비전도 있고 네. 또 그래, 에어컨은 어저께 틀고 그러더라 와갖고 야 성훈이 입 돌아간다 깨워라. 지점장님 퇴근하시면서 그 선생님 여기 무슨 지점장님이 네. 정말 주식을 네. 맨날 저녁 12시까지 하시는 분이거든. 12시까지 뭐래요? 공부하시는 공부하시는 분이라고요. 공부하시는 본인? 네. 돈도 제일 많이 잘 벌어가지만 네. 진짜 주식에 미쳐있는 따라 주식 말고는 하는 게 없어. 이분은 주식 말고는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인데 퇴근하시면서 야 성훈이 입 돌아간다 어떻게 깨워라 이러고 입 돌아간다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아니 에어컨 바람 밑에서 쌩 자고 있으니까 입 돌아간다고 깨우라고. 그러면 어디 주말에 이 동네 있으면 간식 먹고 있으면 연락만 하면 아무거나 다 주는, 마치 자기 돈인 양 써주는 거야? 자기 거인 양? 그럼요. 물 쓰듯이. 물 쓰듯이 주스 주고 콜라 준다는 얘기예요. 커피 주고. 그리고요. 또 무슨 행사도 있었다면서 주말에? 행사요? 네. 분당에서 뭐 행사. 예. 분당에서 이제 이승원 대표님과 같이
강연회를 하나 있었어요. 증시체전선 네. 경제TV 주최하는 거. 네. 근데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 분당에 많이 오셔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저희가 강연했던 장소가 네. 토즈라 그래가지고서 조그맣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제일 큰 데를 빌려서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자리가 꽉 차가지고서 서서 들으시는 분도 많으셨고 네. 그리고 또 근데 워낙에 강연 내용이 이제 좋다 보니까 자화자찬 모드네. 저는 안 했지만 네. 이번에 우리 이성 대표님이 네. 또 워낙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네네. 거기서 강연회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내용 듣고 가셨고 또 그중에 또 이분은 또 저희랑도 네. 그 계약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래서 이래저래 뭐 주말도 바빴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객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고객분들 꽤 좀 늘어났죠 요새.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지지난주부터 좀 코스닥 시장 내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추려지고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예. 네.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 이제 뭐 뉴스만 봤다 보면은 뭐 대형주가 저 PBR 종목들이 뭐 몇 개가 나왔네. 네. 그리고 뭐 네. 1년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몇 개, 10개 중에서 현재 그 중에 6개가 지금 다 네. 네. 뭐 떨어졌네, 바뀌었네 등등 해가지고서 뭐 대형주들이랑 변동주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이제 업종 간에 좀 차기 주도주 싸움이랄까요? 네.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조금 요즘 장은 뭔가 스테이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네. 안에서는 치열한 종목 싸움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커져 하루에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하는 어떤 그런 섹터들도 많이 나와서 네. 조금 뭔가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래도 나름 그 젊은 피잖아요. 우리 김성환 장관 그 업계에서. 네. 고객분들이 요즘 보면 여전히 코스닥 중심? 일단은 당연히 대형주를 담을 이유가 없죠. 네. 대형주를 담을 이유가 없고 네. 코스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중소형주가 중소형주. 많죠. 네. 코스피도 중소형주가 있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네. 코스닥도 근데 저는 그래도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네. 앞으로 이제 시장 얘기인데 좀 한번 할까요? 네.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왜냐면은 코스닥도 그동안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나마 갔던 거는 다음카카밖에 없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덩치가 있는 시젠, 위메이드 네. 이런 애들이 네. 올라왔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고무적으로 YG엔터, SM같이 네. 그런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시가총액이 있는 그렇죠. 엔터주들마저도 올라오면서 네.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이제 휴대폰 장비 부품주들을 제외하고 네. 웬만한 건 다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제 네.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역시 여전히 네.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테마? 흐름? 단기가 아닌 저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앞으로 웬만하면은 한 1, 2년간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우리 김성호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딱 그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방송 네. 딱한 종목 팟캐스트 계속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제일 처음에 저랑 만난 거가 작년 9월 10월에 킴증권에서 네. 두 남자 쇼 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저 우리 방송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그 당시 9월인가 10월에 두 번째 나왔을 때 제가 자동차를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말에 현대자동차를 연구했는데 네. 결론은 X입니다. 안 네. 됩니다. 얘를 이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갖고 맞습니다. 내가 이 양반이 처음 며칠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세게 말해갖고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혹시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가격이 22만 5천 원, 23만 원 그런 수준이었던 기억나는데요. 지금 얼마죠? 저 쳐다보고 요즘에 13만 원이요. 13만 원. 어휴. 네. 근데 대형주 자체 앞서 대형주 안 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형주에 대한 뷰죠.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이 상관없이 대형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낙국가대주들 있잖아요. 네. 자동차, 조선이다, 뭐 이런 화학이다, 화학은 아니고 철강이나 이런 유들 네네.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나마 화학은 그나마 낫다, 정유화학은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왜냐면은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어떤 필수? 네. 여기는 무슨 필수제 산업재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는 필수 소비자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안 바꾸면 되거든요. 안 바꾸면 되죠. 네, 안 바꾸면 되고 저같이 뚜벅이로 생활하더라도 큰 인생에 피곤함은 네. 없거든. 네.
자동차도 그렇고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애가 차가 있으면 돼. 예. 네.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야겠죠. 네. LG전자 오늘도 지금 뭐 루머 때문에 급등했다가 네. 아주 그냥 그 대형주들이 지금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지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IT 내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이제 다 끝난 걸 알고 있잖아요. 간밤에 이제 애플 실적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시간에 급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새롭게 네. 한번 디벨롭하기에는 이제는 어렵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 IT 쪽의 어떤 화두는 이제 웨어러블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형주들 특히나 IT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런 쪽을 뭔가 포커싱을 맞추지 못한다라면은 당연히 돈을 벌겠죠. 뭐 TV도 계속 팔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내놓으면 어느 기본은 팔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성장성과 기대감이 녹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솔직히 믿었던 하이닉스마저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뭐 두말할 할 것도 없고 건설주들도 저도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내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정부가 또 말을 뒤집었어요. 네. 정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뒤집었다기보다는 네. 정책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써야지. 네. 뭐 기사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쓴 애들은 신고해야지. 나쁜 쪽으로 자꾸 쓰는 애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제 주택담보대출 심사 좀 깐깐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네. 상환 능력을 본다라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란 핵협상 타결 관련해서 건설주들 수혜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하면은 그 수혜 누가 봐도 중국하고 일본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네. 이란이 금수 조치가 되어 있는 동안 이란에서 원유를 사준 국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사준 데가 중국이요. 중국이죠. 네. 이번에 하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가져가겠죠. 중국 건설업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네.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를 무기로 해서 아마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그 시장 자체가 열리는 거니까 네. 뭐 아예 수혜가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마치 이것이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은 뭐 IT 한 대, 대형주 자동차 한 대, 조선 한 대, 또 뭐 있죠? 건설도 좀 그래. 은행 뭐 하나금융주주 지금 PBR 0.47인데 은행주들도 마찬가지. 저금리 시대에서 걔네 가지고 순자산만 가지고서 어떤 뭐 평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안 되죠. 인터넷 은행에 점점 밀리고 있죠. 네. 살만한 게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한국전력마저 오늘 밀렸어요. 네. 한국전력마저도 이제 또 이제 주가 오늘 밀리는 거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네.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남자의 주식 하나 살아있잖아. 남자의 주식. 뭐요? OCI? OCI. 왜 자꾸 OCI는 참 말이 나온 김에 이승원 교수 OCI 말 나온 그부터죠. 왜 자꾸 남자 주식 그러는 거야 OCI는? 그게 무슨 OCI 요? 네. 남자 주식 의미가 뭐야?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가장 큰 반등을 보여줬던 주식 중에 하나가 OCI였거든요. 변동성이 되게 컸었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주식을 그렇죠. 하려면은 그 주식을 갖다가 저건 남자의 주식이라고 존나 베팅하는 거라고 지르고 그런 말이 써? 업계에서? 두와 다이 죽거나 뒤지거나 살거나 저거는 그래서 남자의 주식이라는 별명이 있는 게 바로 OCI입니다. 진짜로? 네. 나 처음 들었네. 그리고 네. 김성훈 팀장이 얘기해주던 현대 엘리베이터 잘 살아가는구만 혼자서. 네. 현대 엘리베이터 남자의 주식 네. OCI 이 시장 주도주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꾸준한데 제가 계속 계속 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적금 종목, 적금 종목. 적금이다. 적금? 네, 그러니까 매달 월급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적금. 월급에 한 30%를 떼어서 그냥 네. 매달 그냥 월급날 받자마자 바로 현대에서 주고 30% 사세요. 계속 사셔서 계속 가져가시면은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 아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봤잖아요. 저기 강의하러 가다가 강의하다 에스컬레이터도 고치신 분이 있는데 딱 열심히 일하시는 분 보니까 그분이 자격증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자기 후배라는 거잖아. 그 엘리베이터는 자격증 후배잖아. 아니요, 자격증 다 저보다 더 먼저 따시는. 아니 그치는 젊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 후배잖아. 아니 엘리베이터하고
그거 에스컬레이터하고 다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회사겠지? 나 네. 같은 거겠지? 같은 원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가정용 소규모 1인용 엘리베이터, 이건 해장집에 있을 만한 그것도 있고 또 주차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탑승교 인천공항 네, 공항의 탑승교. 탑승교도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평행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이거. 모더. 그 도보. 무빙 스카이워크. 무빙워크. 무빙워크. 무빙워크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기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도 네. 하는 데도 있고요. 아, 네. 맞네. 좋은데. 시가총이 1조 6,923억인데 싸다는 느낌 처음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난 그 처음에 여전히 평생 관심이 없었는데 한 4주 전부터 관심 들어.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그래서 한 번 떨어졌을 때 젠장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오르더라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건자재 업종 장난 아니잖아요. 건자재가 지금 노후주택 활성화 정책 때문에 이제 건자재들이 한 번 더 레벨업 되고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정보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던 아버지도 이제 3학기 다니시다가 네네. 나오셔가지고서 하신 게 소위에서 집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층, 네. 5층, 6층짜리 건물 이제 지어서 파시고 이런 보니까 있어 보여, 이 친구가. 네.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전 대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 공사 현장 가서 저는 아르바이트 했어요. 노가다로. 아, 진짜로? 네, 노가다로 벽돌지고 날리면서 하고도 뭐 그걸 다 했거든요. 돈 받았어? 그럼요. 응. 받았으니까 했죠. 응. 그러니까 안 받았으면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요. 네.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그럼 무슨 상관이죠? 이수영 교수, 이 친구 조심해라. 조교를 키울 사람이 아니네, 이거 알고 보니. 조교에서 놀아주면서 신고할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건설 현장을 워낙 잘 아는데, 그러면 그 건자재라는 게 보면은, 네.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노후주택 활성화 정책이 건설 업체에 수혜가 된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대단지로 건설을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건물주들이 딴 데랑 하는 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가 각자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건폐역 용적률을 이제 증가시켜줬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뭐 종목들은 다 나오잖아요. 욕실도 이제 2개 만들 거고 하나 있던 거. 그냥 뭐 마루도 할 것이고 부엌 가구도 넣을 것이고 그러면 대충 다 나오고요. 거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저는 만약에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그 노후주택들이 네.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네.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 4층짜리 건물 있죠? 4층에서 5층짜리 건물에 자 그게 새로 지었어. 근데 솔직히 그 안에 엘리베이터 없으면요 사람들이야 입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네. 우리 3층 4층도 네. 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니잖아요. 네.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또 기준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가구들을 다 단납선이라서 한 달짜리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게 되면 그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앞으로 한 2, 3년은 거는 대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적도 잘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 진짜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럼 뭐 욕 먹어야지. 네, 아무튼 뭐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잘 나올 거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없으신 분들은 네. 뭐 지금 사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뭐 당장 내일부터 내가 상한가 가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제 한샘 차트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샘 차트처럼 쉼없이 올라가잖아.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주식.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건자재 쪽 거는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영 교수는 시장 어떻게 봐요? 시장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싸한데 시장이. 네. 싸다는 이게 느낌? 뭐냐면은 그동안엔 주도주 섹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뒤져도 네.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어 보여요. 네. 매가리가 없다는 얘기지 시장이. 전부 매가리 힘이 없다고. 네. 던지는 애들만 있지 매수해주는 애들이 없어 지금 시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도 지금 4,000원 넘게 팔았고 코스닥에서 360억 팔았고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179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200억 팔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는 던지는 애만 있지 일단은 받아주는 쪽이 없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기분 나쁘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OCI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업종으로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는 식음료 업종입니다. 식음료 업종이 살아있는데 식음료 업종이 왜 올라가지? 뭐 이거는데 식음료 업종 사실 밀어붙이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잖아요. 제품하고 원재료 투입 가격에 대한 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이 되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땐 또 뭐라 그래요? 제품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 때까지 원재료 가격이 그 식품 곡물 가격이 엄청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급락한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투입에 대한 실적이
이제 2분기에도 나올 거고 3분기에도 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긴 데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이 네. 그 원재료 가격이 충분히 지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온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가장 긍정적인 데가 이 저기 아닐까, 식음료 쪽이 아닐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네네.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최근에 1인 가구 트렌드에 네. 대한 변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편조리식에 대한 쪽도 뜨고 있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쪽 매출은 2014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감소. 근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한 자릿수 그 후반대 그러니까 8.7%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렇듯이 그런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유기농 쪽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풀무원 식품 상장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중국에다가 한다라는 거 그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쪽 법인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서도 계속해서 지금 동서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동서에서 네슬레가 들어가서 그렇게 재미를 못 봤대요. 근데 이제 동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네슬레에서 네. 동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자꾸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도 짜왕 잘 팔립니다. 짜왕. 짜왕 뭐야? 짜왕이라고 새로 나온 그 3분 그 짜파게티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짜장라면인데 그 무지하게 잘 팔린다. 짜왕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근데 그거 잘 팔린다고 뭐 그렇게 가겠어요. 네. 농심이. 근데 농심도 보게 되면은 이 물 쪽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중국의 지하수의 70%에서 80%가 오염돼 있단 말이죠. 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렌탈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소득 수준이 낮아서 렌탈 사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샘물 사업에 대한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뭐 그게 되면은 농심도 한번 크게 레벨업, 아예 오리온처럼 한번 레벨업할 가능성이 대한 쪽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롯데푸드나 신세계푸드 뭐 이런 네. 것들은 전부 다 저거 1인 가구 증가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원유 수출 재개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서 이제 대형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요. 싸다는 느낌? 저도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오랜만에 싸다는 표현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시장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뭐 시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좀 아주 저는 불안해요. 그래요? 예. 그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근데 어제 오늘이 아닌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한번 계속 얘기했는데, 저런 느낌이죠. 1990년대, 2000년대만 우리나라가 좋고 그랬을 때, 조선주가 좋았을 때,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조선은 안 되는데, 한국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일본의 지금 소니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삼성전자 잘 나간다는 거거든요. LG전자 잘 나가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됐을 때, 중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고 그게 무슨 조선도 마찬가지 뭐 자동차도 뭐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고 다 그런 거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들어요. 저는 상당히 경제 변곡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55년이건 10년마다. 근데 우리 김정은 과장은 네. 97년에 뭐 했어요? 1997년에? 97년에요? 네. 97년엔 전 재수했죠? 재수? 대학 안 들어갔을 때요? 아니요, 그 당시 대학 붙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가려고? 붙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그때 반수 이런 거? 반수도 아니었어요. 네. 붙었는데 그냥 바로 때려치고 네. 제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 네. 노량진 대성학원 들어갔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었던 거네? 그 당시엔 뭐 생각이 뭐 있었겠어요. 네. 그냥 저는 이수홍 교수는 뭐 했어요? 97년? 저는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딱 들어갔을 때인데 97년 대학원 학번이야? 97 학번이야? 네, 그럼 돈 겁내 벌었지. 그럼 93, 93 학번이야 자기가? 네. 대학이? 네. 그럼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97년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요. 뭐예요? 저는 97년에 그때 돈 머셨겠네. 아니 돈이 아니라 97년 봄에 말이에요. 네. 97년 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사를 다 찾으면 나오는데 97년에 보면 주택 시장이 갑자기 오를 때요. 96년 말부터요. 97년까지 아파트가 겁나게 갑자기 오릅니다. 네? 그러는데 안 오른 데 있고 많이 오른 데 있고 덜 오른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어떤 모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거기 플랜카드에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아파트 부녀회장 일동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보다 싸게 팔지 맙시다. 그리고 그 싸게 파는 걸 해갖고 부동산 업자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불매운동합니다. 보이콧 시켜버리지. 네, 그 업체를. 그게 부동산 97년 초예요. 90년 초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막 몰리는데 왜냐면 제가 살던 동네가 그때가 막 그 5호선이 들어오는 애 많은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슈가 있을 때야 하여튼 때. 근데 올라가는데 경쟁 아파트보다 안 오르니까 막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 사회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기업이 뭐냐면 기아 자동차예요. 그 당시에요? 네, 97년이에요. 네, 9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가 이제 선거판이잖아요. 그다음에 97년 말 해갖고 이제 선거 막 IMF 들어가면 그 직전인데, 그래갖고 막 그 기아자동차가 전 국민이 해갖고 국민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막 나오고요. 근데 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은행이 같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 경제가 비민주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계속 돈을 푸는 거야. 무조건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 막 나가는데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그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모든 채권이 보증이었거든요. 신탁해서 다 망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막 그럴 텐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아자동차는 아니고 그 직전에 뭐가 또 있어. 한 3, 4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90년대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90년대 중반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있던 대부분의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아세요? 은행 적예금. 아니요. 그거 말고 그 금융 쪽 만드는 거. 산업 쪽에서 보면 삼성의 자동차가 산업 진출입니다. 아 삼성 자동차 진출. 네. 그때 되면 제가 이제 대우그룹에 있을 때잖아요. 그것들 하면 안 된다고 졸라 떠들었어요. 그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건 공급 광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엄청 했는데 결국은 삼성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말들을 안 하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 석유화학 단지를 엄청 투자했습니다. 네? 그게 문제됐고요. 또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의 도크가 들어갑니다. 도크라는 게 보면요. 안 가보신 분 모르는데 도크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공사비 들어가는데 도크도 그 당시에 삼성이 또 도크도 늘리고요. 제가 기억하면 그렇고 현대민포도 늘리고 그때 대우도 뭐 늘렸나? 내면 그랬을 거예요. 도크만 엄청 투자했을 때요. 90년대 중반에. 근데 보면 이제 뭐 하고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LG벨 또 반도체 들어가고 이랬을 때거든요. LG가 반도체 들어가고 뭐 결국 이제 IF 들어가면서 합쳐지고 현대랑 합쳐지고 정몽원이나 합쳐서 단판에서 짜증내고 결국에 누구 힘인지 모르지만 정몽원이 따갔다 그랬던 식인데요. 엄청나게 주대들 정부에서 돈 막 밀고 막 이랬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즘 보면 제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우조선이 엄청 중요한 회사죠. 중요한 그룹이거든요. 기아자동차에 비하면 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기아자동차는 대우조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아자동차에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관련된 사람이 많지만 지역 경제를 보면 뭐 크게 큰 거 아니에요. 기아자동차 크게. 왜냐면 기아자동차 때 본고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V산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조그만 거 차이 있었기 큰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보면. 근데 조선이라는 건 이게 엄청 큰 거고요. 이건 거제 경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삼성보다 대우조선이 더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아프죠. 근데 그 전에 그보다 훨씬 작은 STX를 살려놨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어떻게 누가 돈이 됐건 간에. 그래서 하여튼 STX부터 해갖고 좀 많이 꼬여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조선업종 꼬여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완전 꼬여있죠.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정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라도 안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거는 그 조선이라는 건 정말 이게 그 지역 경제를 완전히 하기 때문에 모르죠. 어떻게 방법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전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게 많은데 그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걸 살리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3자 배정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산업은행이 상당히 많은 그룹에 지금 사실상 지주회사잖아요. 산업은행이. 네, 근데 대한민국 지주회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업은행 맞죠? 산업은행 수많은 것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그 똘마니 STX도 산업은행 많이 갖고 있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똘마니 지주회사는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캠코. 캠코? 캠코는 투자 자산 관리 공사. 자산공사. 근데 그거에 또 대주주가 누군지 알아? 뭐야? 원익. 어? 원익.
내가 원익이 아, 되게 진짜? 내가 나 들었어. 원익이가 그렇게 갑자기 컸던 이유가 뭐냐면 자산관리공사를 얘네가 관리했었거든. 아. 그래서 원익이가 쫙 큰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딱 너 보고서 물건 괜찮은 거 원익이 갖고 갔거든. 원익이가 그래서 큰 거야. 그래서 하여튼- 원익이 되게 좋은 회사라 했잖아.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그 상당히 지금 저는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하지만 지금 이미 잃어버린 25년에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이고요. 지금 보면 그 우리 이승원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던 반값 SUV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 현대 기아차만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 중국에서 모두 안 팔리냐면요. 미국 차가 당연히 안 팔리죠. 왜냐면 그거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랑 안 팔리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자체 폭스바겐이 잘 안 팔려요 지금요. 그래서 자꾸 중국 브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성훈 교수 어렸을 때 보면 집에 포드 자동차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버님? 아빠 그라나다. 네, 그라나다 세대네. 그래도 그 전 세대는 아니었어? 포드 20, 그거 그다음에 포드 20 옆집에 있는 애가 그거 있잖아 제미니. 네, 재민이와도 세관 자동차니까 네. 네, 그 국산 모델이었고 포드는 동네 있었는데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그 전 세대는 내 아버님이 포드 이런 거 사시거든. 그리고 뭐 포드 4, 5 이런 아 거. 포드 있었어요. 포드 4 있었지. 포드 있었고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라나다로 바꿨어. 그러니까 포드 4, 5 이런 세대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때 엄마가 음. 브리샤 타고 다녔어. 아, 되게 잘 살았네요. 자기 부자 망했었어 우리. 그래서 망했어 우리 집. 아니 그게 똑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브랜드를 갖고 오다가 그다음에 슬슬 자기 자본 육성하고 자기 브랜드와는 정확한 산업 단계 그 현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투자를 떠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쉽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뭐냐? 그러면 어찌되었건 간에 성공했건 안 했건 간에 일본을 많이 쫓아갈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팀에서 돈 풀고 자꾸 이러려고 하는 거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가 일본은 25년을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추격된 걸 배우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됐는데 마지막 5년 최근에 5년은 무슨 일이 벌어졌든 이런 걸 스타디 할 거라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아까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네? 부동산 얘기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요 오늘요. 저는 그 중요한 거를 포인트 좀 잡는 성격인데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일부 지금 경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그 일부 계층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물론 아직 한정은 좋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지금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거 뭐 450조 규모라고 뭐 너무 비판적으로 크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 거 아까 뭐예요 그거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450조. 건축물 네. 주택 그거는 재건축 아까 활성화. 그거는 우리 김성규 과장이 얘기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더 큰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보면 부동산에 아까 뭐예요 그 부동산 그 가계대출 확산에 뭐 대비해서 뭐 나누고 뭐 5년 거치 안 하고 1년 거치 하고 바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약자라는 건 족도 아니고 지금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증여세 있죠? 증여세. 증여세 면제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럼 대박인데. 대박이죠 지금요. 증여세하고 특히 주택 관련 증여 있죠. 네.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오늘 뉴스 보면 그래서 찾아봤어요. 오늘 깜짝 놀라요. 오늘 경제지 보시면 모 경제지 보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요. 한시적으로 다루자고. 한나라당이 쟤는 다 퍼주는구나 진짜. 아니 그게 보면 그게 이제 그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자기네들 알죠. 이게 상당히 비판적 시각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보면 일부에서 보면 벌써부터 나오는 거가 고소득층 해갖고 소비세를 내리자. 선거를 앞두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소비세율을 뭐 낮추자 있잖아요. 그 소득세율 그 상위 계층 소득세 내리고 뭐 명품의 소비세를 내리고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택 관련 증여세를 없애요. 단기적으로 뭐 면제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대박인데 대박. 그래서 그게 정말 현실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있고요. 최후는 아마 그때 이성훈 교수도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제주도나 일부 부동산에 부산책에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구입하면
저거 영주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주권 주는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 정도로 그게 나올 정도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 오늘 저거 그 나왔던 그 뉴스 보시겠지만 그 가계대출 확산에 대한 거를 검토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KDI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가 고령화 계속 우리도 농담장 얘기지만 고령화 나오잖아요. 대책 나온다는 건데 그런 것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정도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어렵다. 네, 어렵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여전히 전 기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코스닥은 저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도 이제 그 김성훈 과장이나 보면 이제 최근에 영업을 시작한 사람들 보면 코스닥 좋은 것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코스닥도 좋죠. 그럼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성장성도 있고 뭐 수급도 분명히 많은데 그게 몇 개나 과연 되겠느냐는 기본적인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똑같죠. 그것도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약업종, 바이오업종에서 중국에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하면 안 할 수가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특히 걔네들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네.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파런궁 있잖아. 수련자들 잡아다가 장기 적출하잖아. 무서운 애들이야, 걔네들. 우리나라는 인체 실험 못하지만 걔네들은 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건 마음 아픈 얘기야. 우리 또 집안으로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돌아가죠. 아니 거기서 장기비 밀매했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 내가 우리 집안으로 돌아갔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래갖고 인공장기 아니 뭐라 그래. 장기 교체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거 장기 시술. 그래서 이틀 만에 돌아가셨지. 근데 그건 이제 농담 사원 얘기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되는 이유가 저는 코스닥이 되는 이유가 그게 절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게 좋죠. 따지면 나쁘고 그나마 성장성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간다? 저는 김성 과장 얘기는 반대예요. 절대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걸 갖고서는 일단은 고용이 안 나오고 고용이 안 나와요, 그걸로요. 고용이 안 나오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려면 주체가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커져갖고 이런 거죠. 네이버 같은 거가 1인당 생산 그런 거가 수익성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럼 고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매출액에서 고용이 네이버를 아마 현대중공업 이런 거에 비해서 한 100분의 1밖에 안 될걸? 고용이 없어요. 고용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고용이 없는 일부 업종, 특히 대표적인 게 바이오거든요. 바이오직은 고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해봤자 또 공장 만들고 바이오의 기본적인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제약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라이센스 아웃 하잖아요. 라이센스 아웃 누가 해요? 외국 회사가 하는 거예요. 사가는 거거든요. 고용이 안 나와요. 고용이 안 나와요. 냉정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년 실업 해소나 이런 것들은 분위기, 스타트업하는 분위기는 떼올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경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을 만드는 GDP에 대한 그런 가치에서 영향이 적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미국도 옛날에 굴뚝사업 1920년 30년부터 하다가 결국은 소비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장악하면서 이제 더 제조보다 뭐랄까요? 서비스. 그렇죠. 네, 서비스 쪽이 이제 더 발달하면서 지금 한 단계 레벨을 드는데 걔네 차트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계속 걔네가 들고 나온 게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가자고 해갖고 걔네가 워렌 버핏이 나올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갔잖아, 걔네가. 그러면서 그게 글로벌 회사들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막 100배씩 올라가는 거거든, 걔네들이.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붙여갖고 주가들이 막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듯이 걔네들은 중국만 붙인 게 아니지. 얘네들은 전 세계로 싹 나갔. 일본도 붙였다가 한국도 붙였다가 유럽 붙였다가 아프리카 다 붙인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은 주가가 쫙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걔네들도 주가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되게 오랫동안 정체기에 있다, 박스권에 있다가 그게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좀 중국 모멘텀 갖고 있는 애들, 그다음에 또 인도 가는 애들. 3위각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어떠한 산업 쪽에서 나올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고용이 너무 적은 업종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지. 삼성, 현대를 예전에는 더 큰 기업으로 치고 사람들이 더 그렇게 돈은 적게 벌어도 삼성보다 현대가 낫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는 고용 유발을 하는 그런 중후장대한 쪽 산업에 집중을 했었고, 삼성은
고용 유발이 없는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저걸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냐고 막 말들이 많았었어 예전에. 나 어렸을 때.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거든. 현대가 그러니까 삼성이 무너져도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러냐 삼성이 무너져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현대가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그랬거든. 왜냐면 현대는 중공업, 현대중공업 있지, 거기다가 뭐 현대건설 있지, 뭐 현대, 뭐 하여튼 그 보기 현대자동차 있지, 뭐 사람들을 엄청 고용하는 고용 유발을 일으키는 산업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룹이었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된다 이게요, 제 말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없는 일부 종목, 왜냐면 대표적인 바이오라버에 전부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바이오를 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 네? 그리고 시가총액 해봤자 그 직원당 나누면 엄청난 시가총액이 아마 세계적 우리나라 최고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죠. 그러니까 머니 게임에서는 좋은데. 그러니까 모텔신라에 사람들 직원이 있어봐야 몇 명이나 있겠어. 거기는 한 2, 3천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 있죠. 봐야. 그나마 그래 있죠. 봐야. 네. 일하시는 분은 워낙 많고 그걸 뭐 정규직 비정규직 그래도 많은 건데 그래서 아마 시가총액 나누기 직원 수라면 거의 1등 할 거요. 그거 재밌는 지표인데. 말되죠. 말되죠, 내 말이. 그 한번 인덱스 만들어갖고. 네, 그 종업원은 수는 다 나와요. 착한 기업, 우리하고 하는 착한 기업 리스트 해갖고 그런 거 한번 넣으면 되겠다. 종업원 수는 검사보고서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여튼 저는 그래서 2,223명. 어디가? 대표이사 이부진. 네. 그 내가 그래서 2,000명, 2, 3,000명 될 거라 그랬잖아요. 아이로메드 김용수 종업원 58명. 네. 시가총액 이적 7천억. 그 얼마? 시가총 나누기 하면 네. 한 400억 나오겠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에선 좋죠. 좋은데. 465. 네, 그 맞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그게 이게 쉽지 않다. 그만큼 대한민국 지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여튼 저는 처음으로 요새 정부에 사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뭐 비판적이 안 비판전에 정부 경제팀에서 하는 거 지금 잘 되지 않으면 갈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안 되겠지만 잃어버린 20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다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늘 우리나라는 늘 그렇듯이 글로벌리하게 늘 세븐이 문제잖아. 세븐이 뭐요? 세븐이 지나고 나면 세븐이 뭐요? 1997년 예, 끝나고 IMF 왔고 예, 예. 2007년 나 처음 들었어. 금융위기 왔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2017년 지나고 나면 예. 또 이제 위기라고? 시장이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얘기가 늘 10년 단위 위기로 오잖아요. 10년 이게. 단위가 죽을라 파동인가요? 10년 단위가 죽을랄 거야. 30년, 아니, 30년, 키친 파동이 30년째네 이번에. 네. 30년. 하여튼 어찌됐건 하여튼 그 세븐 이론이고 난 처음 들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그 정부 정책이 좀 잘 맞아 떨어져 갖고 맞아, 죽을라가지고. 예, 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한쪽에 너무 미칠 것도 없고 지금은 철저히 머니게임이다. 머니게임 보고 있고 약간 그 글로벌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얘기하는데 강한 달러.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무섭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되겠다. 오늘도 어제 일부 한국경제TV인가 보니까 달러 강세도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달러 강세가 왜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걸 TV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생각을 TV에서도 당신 나오는 TV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네. 아니 왜냐면 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금리 더 내릴 수 있대 0.5%까지 말이 돼? 그럼 한미 금리 차가 0.5%.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지 자기도. 아니 난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아니 씨발 물이 거꾸로 흐르는가 말이야. 아니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프리미엄이 아니라 프리미엄 받는 거지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러니까. 예. 근데 어찌되었건 그 강한 달러가 지금 세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뭐 원자재 가격에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가 유가도 처음 어떻게 됐건 아무도 모르지만 일부 미국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그 3월달에 있었던 40달러 초반 있잖아요. 간다. 깨고 내려간다. 네, 라는 주장도 있다. 근데 그거 맞을 것 같은 게 네. 이 뭐 그 타공수 그 뭐야 그 군영 드릴. 시추공 수는 줄어도 상관없이 계속 원유 생산량은 늘어나더만 미국에서. 맞아요. 거기다 또 시추공이 또 늘었더만 이번 네. 달에는. 네. 그리고 여기다 원유까지 또 나오더만 이란 원유까지 또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만만치 않은 국가거든. 맞아요. 이란이 네. 한때 2위를 했던 거예요. 네, 넘버 2 아니야, 넘버 2. 네. 사우디 다음에 넘버 2를 갖다 풀어주는 건데, 이거는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에 가는 건 역시 남자의 주식이다. 아, 태양광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오늘 약간 순서가 이상하게 튀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포데스타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존 포데스타. 네, 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양반이 하여튼 예전 클린턴 대통령 때도 정책 보좌관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도 무슨 고문을 했고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그 선거 참모 총장이에요. 선거 참모 총책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양반은 그린 에너지에 심취 있는 사람이겠고요. 그걸 떠나서 올 2월 달에도 제가 방송했던 여기도 얘기했던 건데요.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에 가서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 선 에디슨이 가갖고 물론 MOU지만요 500개의 태양광 발전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도란 나라가 그 잠재력이 큰 회사래. 잠재력이 엄청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이 안 돼 있고 특히 SOC 기반 시설이 없는데 기존의 그 파워셀로가 기존에 이제 큰 발전소를 짓고 엄청난 송전 시설을 달고 이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태양광을 하면서 조그마한 클러스터를 발전을 하겠다. 그러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우리 보면 항상 날씨가 좋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300일이 태양이 짱짱하다는 나라거든. 그래서 그게 태양광이 잘 되는 나라라는 얘기. 독일, 이탈리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는 나라다 그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한화나 이런 데도 하나큐리세 이런 데도 못 들어간다 얘기하고 이런 거가 하나큐세. 큐세?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바마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떠나는 정권이지만 여전히 그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게 하나 그 말이 나온 김에 해외 이슈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가 우리 시장에는 뭐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미국에서 철도를 빨리 근대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고 거기도 역시 그 1대1로 있잖아요. 1대1로 대비해서 미국이 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철도 관련된 데 투자를 늘리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하이프로프 하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건 아직 먼 얘기고 이거는 현실화되고 뭐 500km, 600km 만들려도 하고 일본에 거기 신칸센도 700km 뭐 시험을 하고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500km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이미 작년에 한번 났던 뭐 상해인가 어디서 출발해서 스페인 가는 거 친선 열차라는 거를 시범 지금 한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건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들의 대규모 철도 관련 투자 그래서 뭐 그게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뭐가 해당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전 세계에서 철도 관련이라든가 그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혹시라도 우리 찾아보시다가 레일 깔은 거라도 있을지 아니면 예전에 보면 고속전철에 뭐라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라도 엮일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마 중국에 관련 기업들 보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해외 관련 보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그런 ETF 보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CGW라고 있어요. 구겐하임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ETF가 있는데 전부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거기 또 찾아보면 좀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요. 중국과 관련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 어저께도 오늘 모르겠는데 어저께 중국이 좀 반등했잖아요. 어저께도 중국도 뭐라 그래요? 원자재 관련주들 막 떨어졌거든요. 어저께 보면 중국 중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상한가 막 들어가거든요. 철도나 건설 관련주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지 않느냐. 그렇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황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관심 아니 시황을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시황이 종목까지 다 된 거 아니야?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피곤해요. 종목. 편하게? 저 나스미디어를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미디어가 이제 흘러가네. 우리 이승훈 교수가 처음에 화두를 던지고 제가 한 6개월 써먹었는데 이제 좀 뛰어올라 그랬더니 저 친구가 갖고 가네. 애따 먹어라. 왜냐면은 이번에 유튜브가 그러니까 구글이 실적이 대박 났잖아요. 유튜브 매출, 광고 매출이 늘어났잖아요. 결국은 아예 이것이 구글의 실적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이것이 한 완벽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 행위 자체가 이제는 이제 본방사수한 사람이 누가 있을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항상 그렇지만은 불편하면서 편리한 것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결국 이제 뭐 본방사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고 돈을 내고서 IPTV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그것을 IPTV에서도 볼 수 있고 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언제 내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퇴근할 때 스마트폰을 보다가 집에 도착하면 바로 이어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이 모든 어떤 컨텐츠를 보는 행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IPTV와 모바일 쪽 광고를 이제 하고 있는 뉴미디어랩 광고를 하고 있는 나스미디어에 대한 것들은 전 이거는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리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6만 원 넘었다 지금 5만 7, 8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무릎 정도로 하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릎? 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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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나스미 몇 배가 갈 것이요. 이 사람아 오프 더 레코드란 얘기를 엿다 써본 사람 당황하게 하네. 농담이고. 아무튼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솔직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했었어요. 해서 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구글 실적 대박 나오는 거 보고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보세요. 애플이 작살나고 구글이 튀어올랐어요. 구글만 튀어올랐냐? 넷플릭스 튀어올랐잖아요. 넷플릭스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관련된 것도 충분히 이쪽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나스미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리포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얘네들이 그 광고를 대행해주는 워낙에 많거든요. 근데 다 보시면 뭐 유튜브부터 해가지고서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컴퓨터도 좀 더 좀 크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우리 이 교수는 좀 이따 하고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약간 거들면 나스미디어가 얼마나 올라갈지 전 모릅니다. 모르고 거기는 레포트를 나오시면 뭐 8만 원, 뭐 좀 7, 8만 원 이제 본 레포트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구글 얘기하면서 뭐 넷플릭스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조금 해드리면 그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된 가장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거든요. 근데 보면 요번에 그 구글 16% 오르고 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에 그 검색, 구글이나 검색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영어로 쳐보세요. 구글 한 칸 띄고 넷플릭스 한 칸 띄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하우스 오브 카드 뭐 이렇게 딱 치면 뉴스 하나가 검색될 겁니다. 거기 보면 이게 야후 뉴스에서 검색 그게 아마 뜰 거예요. 그 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하우스 오브 카드가 없는 이유 그런 게 기사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우스 코드 봤다고 그랬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개념이 카드로 만든 하우스 같은 나는 백악관이라고 얘기해서 쉽게 무너지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각종 우리식으로 하면 음모가 많고 무너졌다 흘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그 드라마 보시면 이게 미국 드라마, 미국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의 정말 이전 투고 그리고 음모 술수 다 나오는 그런 건데 근데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유명해졌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것이 아주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쓴 역설적으로 본 그 기사거든요. 그거 저는 깜짝 놀라서 그걸 다 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거 좋은 기사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얘기한 건 넷플릭스가 제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주가는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말한다면 저는 인정하잖아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런데 조금 올라갔다가 예근에 또 좀 올랐네. 제가 말한다면 올랐는데 주가는 3, 4일 떨어졌는데 저는 하여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이제 뭐 이게 왜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얘기냐면 그 작년 하반기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해외 진출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한 6개월 떨어졌어요. 4, 5개월 떨어졌다가 막 날아간 건데 이게 보면 해외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두 명의 사람을 고용했다는 얘기가 나고 뭐 내년 서비스 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게 왜냐 우리나라는 콘텐츠에 대한 뭐 라이센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결국은 오버 더 탑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그 소위 그 뭐라 그래요? 집에 소위 케이블이나 IPTV나 위성 방송에 셋탑박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그럼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뉴스는 우리나라 KBS, MBC, SBS까지 EBS까지는 그 공중파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들 케이블 없더라도 다 나와요. 안 나오면 전화하면 무조건 보게 해줘요. 아무리 지방 살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와요.
와 KBS에서 사람들이 와갖고요 잘 보이게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그건 다 보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돈 내고 보는 건데요. 돈 내고 보는 건데 그걸 끊는 사람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집에 인터넷만 보든지 아니면 요즘 그 핸드폰이 워낙 뭐 무선 데이터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 티빙에서도 생방송 이번에 끊겼잖아요. 6월부터. 그러니까 실시간 공중파 실시간 끊겼거든요. TV만 끊은 게 아니라 SK에서 이런 거 다 끊겼어요. 그리고 불만이 없어. 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는 기존 회원도 다 끊기는데요. 불평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리얼타임으로 뉴스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 보면 결국은 코드 커터족이라 그래요. 그거를. 코드 커터족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 관련해서 방송진흥회 자료를 제가 한번 갖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는 OTT 시장 매출이 뭐 얼마더라? 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그 앞으로 그래서 5배인가 6배가 2017년까지 늘어나고요. 그 유료 가입자가 지금 한 150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 중에는 그냥 깔아놓은 사람 많아요. 그냥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티빙 다운받는 많죠. 근데 무료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료 서비스까지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150만인데 내년에 벌써 한 800만 된다고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른 속도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한 달 서비스 한 8,000원, 뭐 9,000원 뭐 아니고 그렇죠. 한 5, 6,000원 하거든요. 네. 그거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심지어는 그것만 있고 제가 데이터 무선 데이터 하면 저만 하더라도 뭐 데이터 하니까 그거 거저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집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집에 이동통 핸드폰 그 케이블도 없어도 되죠, 솔직히. 그렇죠. 속도도 빠른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OTT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것이 아까 나스미의 그런 같은 개념이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오면서 CJL로 비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CJL로 비전이 이게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CJL로 비전 케이블 TV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TV는 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케이블 TV에서 그 사업 잘 안 돼. 그 성장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거 객단가가 좋아진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다만 굳이 기존 사업쯤에서 얘기하면 알뜰폰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이번 반기도 적자인데요.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하반기에요. 분기흑자 처음 나온대요. 분기흑자. 네, 왜냐면 예전에 2만 원짜리 사람은 저도 이번에 44,000원짜리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래서 가입자가 한 150만이 얼마 돼야 한다는데 지금 가입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하반기에 분기흑자 가능하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뭔가 안 되던 적자 분야가 흑자더라는 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CJL로 비전이 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세요. CJL로 비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스미에다 한 묶음 하고 있고요. 이 교수는 네, 이 교수는 관심주 있으면 저는 네. 관심주가 네. 짧게 하세요. 일단은 그 풀무원 네. 이걸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불먼도 정말 되게 돌보네요. 그만 저번 제가 했잖아요. 네. 됐었어? 네, 왜냐면은 첫 번째는 풀무원 식품 상장권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게 네. 풀무원 식품이 상장하게 되면 일단은 이 풀무원에 대한 그 풀무원 식품에 대한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풀무원이 좋고요. 네. 풀무원 이제 미국 법인이 있는데 이게 흑자 전환이 올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미국 법인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네. 이 풀무원 식음료 업종에서는 풀무원에 대한 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김성훈 과장이 이제 집중했던 건 이 간편조리식 이런 네. 쪽에 대한 혼자 사는 남자. 네, 혼자 사는 남자 이런 이게 쪽 HMR? HMR. 네. 그러니까 네.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홈밀? 간편식 대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쪽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얘가 레벨업이 되려면 중국 쪽에 가서 이제 그 회사 만들고 그 똑같은 거죠. 중국 쪽에다 유통만 까는 거. 네. 요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식자재보다는 풀무원 그 중국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붙일 거냐. 요거를 좀 계속해서 주목하고 추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딴 거는 없어요? 딴 거요? 예. 풀모는 약간 신선도가 떨어져. 신선도가 떨어져. 네, 네. 풀무원인데 예. 아니, 주식으로의 어떤, 여기 좀 새로운 느낌이 별로 안 들어. 새로운 느낌은 얼마 안 든다고요? 예, 예. 새로운 느낌이 예.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럼 제가 질문하더니 그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거요? 그, 핀테크 관련해서 하나 찍어줘봐요. 핀테크 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찍어줘봐. 왜냐면 핀테크는 말들 많은데 종목 찍기가 쉽지 않네.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보인증? 네.
이 왜 그러냐면은 한국 그 인터넷 은행에 네. 공인인증서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은행에. 네. 근데 그럼 이제 무조건 들어가겠지. 네, 공인인증서 하는 애가 네. 이 한국정보인증이에요.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은 아니고, 네. 근데 한국정보인증 대주주가 다우기술이거든요. 이 다우기술 맞지? 다우기술입니다. 네. 다우기술이 대주주 35%, 음. KT가 7.4%, LG전자 7.4%, 네. 삼성 SDS 7.4%, 한국전파진흥원이 7.4%. 네. 거의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얘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네. 40%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삼성페이가 도입이 되더라도 처음에 인증할 때 공인증서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지문만 인증하는 게 아니라 네. 나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할 때. 인증할 때 네. 나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번 인증 제일 처음에 그 카드 등록할 때 말씀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20원 받는데요. 그때 그거 한번 할 때 인증 받을 때마다 돈을 낸다 그러더라고. 어디요? 인증 받을 때마다 얘네한테 20원씩 떨어진대요. 카드 결제할 때마다? 아니 결제할 때 말 때 말고 처음에 인증할 때. 그러면 안 그리고 되잖아. 아니 처음에 그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인터넷 은행 들어가게 되면 얘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인증 딱 받을 때마다 20원씩 내야 돼 얘한테 은행에서. 너무 싼데 그건.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얘는 그 인터넷 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기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꼭 필요한 것이 얘도 하나다. 네. 그래서 얘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한국 정보 인증 물론 이제 뭐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이런 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것도 개인 신용도 평가 조회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핀테크에서 그 간편 결제에서도 필요하고 네네. 삼성페이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필요한 게 이 한국 전자 인증이잖아요. 여기 여태까지 숨어 있었어. 정보 인증이지 않을까? 나 처음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어떻게?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2014년도에 상장했어요. 아. 그리고 대박 냈지. 그 다우기술이. 다우기술은 여러 개로 돈 벌으셨네. 그분은. 그분은 여러 개 돈 보셨죠. 아, 그 질문 하나. 네. 무슨 질문 하더라면 그 삼성페이 할 때 네.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한 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공인증하는 거. 네.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럼?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방식이 있겠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한국에서. 삼성카드 뭐 저거 들어갈 때. 아. 뭐 아멕스는 아멕스 나름대로 또 인증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또 만든다는 거네. 중간 처리를 무조건 하게 하고 그러나 나라에서.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네. 뭐 결제를 간편하게 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인증과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네. 하는 거는 네. 이건 뭐 오케이. 누구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결하고는 해결을 네. 해야지 무조건. 그렇죠. 해야죠. 네. 솔직히 그동안 보안 관리는 부분도 갖다가 네. 소비자들한테 떠넘겼잖아요. 맨날 액티브엑스 깔게 하고 그거를 짜증나 액티브엑스. 그거를 자기네들이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전가시켰고 그런 것도 이제 제자리에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핀테크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편하게 결제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 진짜 옥션 보면서 네. 화면을 보고서 핸드폰 카메라 찍어서 저한테 이걸 좀 주면서 그래요. 옥션을 가르쳐드리는 게 잘못이네. 옥션을 예? 가르쳐드리는 게 잘못이야. 자기가 귀찮아지게 된 지름길이잖아. 옥션을 보시게 된 게. 아니 뭐 아무튼 근데 워낙에 또 어머니들은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사진은 안 털어도 이렇게 아이쇼핑 하시잖아요. 옥션 이런 데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사고 싶은 게 생기시면 이제 해달라고 해주는데 솔직히 그거 얼마나 그냥 그걸 쉽게 간편 결제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간의 문제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쇼핑 그 문화가 정말 더 획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정말 그 높은 분들이 얘기했다시피 액티브엑스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요번에 그 얼마 전부터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교수. 네. 그 크롬에서도 하게 되면 뭐 깔면 뭐 여기서 받으면 여기서 결제되고 이런 거 네. 그런 모드 있었잖아요. 네.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꼭 익스플로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잘못됐나? 그 익스플로러 내가 순순히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크롬이 어느 정도 버전 업이 되면서 그 기능을 안 지원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러면 LG U 플러스 뭐 깔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깔아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딴 거로 변형하라고 구글에 들어가면 써 있어. 근데 그것도 얼마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예,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 10은 아예 안 지원 안 해줘. 띄원 안 돼갖고 그것도 또 깔고 뭐 업투 네.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얼마 없어 안 쓴다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보안 관련 하는 회사 있잖아. 돈 벌 것 같아. 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보는 건 난 파스타콤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 얘기야? 네. 같은 거 얘기한 거야? 보안 회사도 돈을 벌겠지만 제가 파스타콤 갔다 왔잖아요. 갔던 거 어떻게 됐어? 한 번 갔다 와서 근데 그거는 금융 관련된 회사는 아니잖아,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서 금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사실 그거 아니라니까 문서라니까 네. 문서. 그래서 그래서 네. 약간 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결국 주가 한번 밀리더라고요. 네. 밀다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외국인 사는데 꾸준히 주가 떨어지잖아, 네. 그거. 그 문서 보안 네. 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금융은 하겠대, 안 했대? 안 돼. 금융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 안 났어. 안 한대? 안 한다는 얘기 안 했어.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삼성 인수 안 하나? 그러게 그럼 딱 대박이네. 근데 진짜 돈 버는 데는 SK, CNC 다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SKCNC는 SK가 없어지면 다 시스템 다시 다 대비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다시 재개발해야 되거든요. SDS, SK, CNC, LG CNS 이런 애들이 다 돈 버는 거죠. 그 SKCNC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합병 이외에 그 사업은 제가 모르겠고 노코멘트고 더존 비전 이런. 그 SKCNC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카드 있죠 금융 분야의 그쪽에서는 1위예요. 마켓 점유율. 왜냐하면 하나은행이랑 SK랑 다 손잡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얼결결이 1위가 됐어. 그래서 그거까지 내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선 삼성 SD보다 그 사업 있잖아요. 그 금융 쪽의 사업은 SKCNC 1위 있었는데 그래서 합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구조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13번째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